실종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 수색하다가 겪은 소름 돋는 썰. 선봉의 제일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분들이라면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놀토라는 개념이 있었죠. 당시에는 격주로 토요일에 학교를 나왔어야 했어서 학교를 가는 토요일은 그냥 토요일, 안 가는 토요일은 노는 토요일이라고 해서 놀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놀토가 아닌 학교를 4교시 동안 하는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게 짜증이 났지만 저희 학교는 토요일 3교시부터 학급 동아리 활동 비스무리한 걸 했기 때문에 마냥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2교시 뜬금없이 교무실에서 방송이 들려옵니다. 교무실에서 알립니다. 5학년, 6학년 각 반 반장 부반장들 한 명도 빠짐없이 2층 교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들리는 교감 선생님의 목소리는 마치 실상황이 터진 부대 지휘관이 전파할 때 그 긴장감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 아이들이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골 때리는 게 무슨 이유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희 반에는 반장, 부반장이 모두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만 반장, 부반장이 없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고민 끝에 당시 총무였던 저랑 미화부장이었던 친구를 교무실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해 보였고 안 그래도 늙었던 선생님의 얼굴은 5년 더 늙어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푹 쉬더니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툭 던졌고 아이들은 그 사진이 뭔지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에는 핑크색 옷과 고깔 모자를 쓴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죠. 얘 이름은 가영이야. 2학년 몇 반이고 오늘 학예에 참석해서 장기자랑을 했어야 됐어. 그런데 오늘 가영이가 집을 나선 뒤로 학교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아이 가영이는 오늘 집을 나선 후 원래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장기자랑을 보러 온 가영이 엄마가 아무리 찾아도 교실에서 가영이를 볼 수 없다랍니다. 결국 가영이 엄마는 뒤늦게 이것이 실종인 걸 알아차리고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했고 경찰에는 신고해두었지만 가영이의 어머님께서 너무나 불안해하셔서 우리도 일단 가영이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지금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 고학년인 너희가 좀 해줘야 되겠다. 뭔 소리야. 결론은 가영이를 수색하는 것은 경찰도 선생님도 아닌 고학년 반장 부반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고 난리 났을 상황이었겠죠. 아니 아무리 고학년이라도 초등학생인데 혹시나 납치 사건일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한 일에 동원하다니. 또 그때는 초등학생들 휴대폰도 없는데 어쩌려고. 뭐 당시 정서상으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나 봅니다. 자 이제 알겠으면 먼저 조사해야 할 게 있어. 각 동네별로 조를 짜서 가영이를 찾을 거거든? 지금부터 동네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면 손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둘씩 아이들은 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원래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학교를 이탈하는 기묘한 해방감에 들뜬 저와 친구들은 학교를 따라 나서면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다행히 같은 조에 있던 친구들 다 한 번씩 같은 반을 했던 안면식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은 태권도를 잘해서 우리 학교에서 5학년 짱이었던 터라 혹시라도 유괴범을 마주치면 약간 쫄리는 와중에 그나마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수다를 떨다 현대아파트 단지에 다다르자 들떴던 우리들도 사뭇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도 잠시 잊었던 가영이도 진심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긴장감이 흐르며 정막을 깬 건 5학년 짱이었습니다. 야 티수야, 너 이상한 잡지식 같은 거 많이 알잖아. 걔가 어디 있는지 추리 같은 거 못하냐? 저는 당시 친구들에게 이상한 것을 많이 아는 괴짜로 통했기 때문에 같은 조에 있던 친구들에게 제게 뭔가 묘책을 물었습니다. 글쎄. 잠시 생각에 잠긴 저는 곧 TV에서 유괴범이 차량은 썬팅이 세게 돼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떠올렸고 저희가 차에 낙사하는 것이라고 알았던 차주가 쫓아오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자동차 트렁크를 두들렸습니다. 다소 지친 저희는 아파트 입구 계단에 앉아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원 한 명이 문득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을 꺼내는 겁니다.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대 뒷산도 수상하지 않냐? 뒷산 왜? 아니 지금 같은 오전에 뒷산 인적도 드물 거고 혹시 납치한 애가 심하게 저항하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못되었으면 유기하기에 그만큼 적절한 곳이 없지 않겠어? 어째서인지 이야기가 자꾸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당시 별 다른 도리가 없던 저희는 뒷산을 마지막으로 수색하고 돌아가기로 했죠. 사실 초딩들의 발상이긴 했지만 우리가 갔던 뒷산은 실제로 시체를 유기하기에 용이한 곳은 맞긴 했습니다. 지금이야 멀끔하게 산책로를 깔아서 다니기에 좋지만 당시에는 길이 제대로 깔려있지 않았고 후미진 구간도 많았거든요. 뒷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나무가 빽빽히 우거져서 오전인데도 너무 어두웠습니다. 안 그래도 짱의 말에 한껏 겁을 먹은 저희는 그 스산한 분위기에 잔뜩 긴장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기묘한 소리가 들립니다. 싹 싹 싹 싹 뭐 날카로운 쇳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기분 나쁜 섬뜩한 소리였죠.
저와 친구들은 그 날카로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무심결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볼캡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등에는 포대기로 뭔가를 엎고 야삽으로 땅을 파고 있는 한 중년 아저씨, 그리고 그 아저씨 바로 옆에는 날카로운 호미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가득 토막내서 나눠 담은 검은 봉지 3봉지 정도가 주변에 널브러져 있었죠. 저희는 순간 저 아저씨가 등에 업고 있는 것과 검은 봉지에 나눠 담긴 것이 무엇인지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희는 무심결에 그 아저씨와 눈을 마주치고 말했죠. 차라리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수다 떨면서 지나가는 게 나았으련만 저희는 곰이라도 마주친 것처럼 한껏 얼어붙었습니다. 수상한 아저씨 역시 저희와 눈을 마주치더니 삽질을 멈추고 한참을 저희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거친 쇳소리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야! 니들 뭐야? 니들 뭔데 학교도 안 가고 있어? 이때 뭐라고 얼버무려야 했지만 하필 옆에 있던 친구가 트롤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농대신 게 아니면 선생님 실수에 여자애를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안... 저와 5학년 짱은 순간 엿됐다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초딩의 유괴범 앞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소리 중에 하나인 바로 이실직고를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한 손에는 삽을, 다른 한 손에는 땅에 있던 호미를 집어들더군요. 불행 중 다행인 건 그 친구가 하도 웅얼웅얼 말해서 아저씨가 그 친구 말을 알아들었는지 긴가민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는 마스크에 가려지지 않은 무시무시한 두 눈을 부랄리며 성큼성큼 저희에게 걸어왔습니다. 여기 왜 왔다고? 그러자 그 친구가 다시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할 때 5학년 짱이 재빨리 친구의 팔꿈치를 툭 치면서 대신 대답했습니다. 응응 중학교 형들이 여기 오면 담배 피게 해준다길래 샘들 몰래 월담에서 학교 쬐는데요. 뭐? 장난해? 담배? 이 새끼들이 왜 학교랑 말이 달라? 걸걸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는 아저씨 말에 저희는 돌처럼 굳었습니다. 니들 여기서 나 봤다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랑 친구는 거의 울며 사정했죠. 안 할게요. 진짜 안 할게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 봤다고 할 거지? 그때였습니다. 야! 토끼야! 5학년 짱이 보내주고 있던 모래를 그 아저씨에게 냅다 던지고는 우리 보고 튀라고 한 겁니다. 저희도 거의 반사적으로 5학년 짱을 뒤따라 튀었죠. 짱에게 나중에 듣게 된 거지만 산에 올라올 때 혹시나 해서 미리 한 줌 쥐어놨답니다. 철두철미한 새끼. 눈에 흙이 들어간 아저씨는 거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거기 왔어! 저와 친구들은 학교가 보일 때까지 진짜 거의 10분가량을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듯이 뛰었죠. 그런데 뒷산이 절반 정도 내려올 때부터 이상하게 뒤쫓아가는 아저씨가 안 쫓아오더라고요. 간신히 학교 근처 골목에 다다른 저희는 숨이 차다 못해 토할 것 같아서 우웩거리고서 난리가 아니었죠. 근데 그때였습니다. 다른 동네에 수색하고 있던 여자애 한 명이 저희를 찾으며 뭐라고 하는 겁니다. 야 니네들 왜 이렇게 늦었어? 찾고 있었잖아. 하지만 저희는 그딴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씨!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방금 유괴범 만나고 왔다고! 그러자 그 여자애는 대체 뭔 소리 하냐는 듯이 갸우뚱하며 말했죠. 뭐라는 거야? 빨리 교실로 가. 그 애 찾았대. 틀림없이 유괴범에 의해 유기된 줄 알았던 가영이 발견되었다길래 저희는 역시 어리둥절하게 되물었죠. 그게 어디 있었대? 집에 있었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가영이는 처음부터 학교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가영이는 그날 유독 피곤했는지 아침밥을 다 먹고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야지 하고 도로 자기 방에 장으로 갔는데 그때 가영이 엄마가 하계회를 준비하느라 다른 일도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가영이가 그대로 학교를 갔다고 믿은 거죠. 가영이 엄마 딴에는 급하게 씻고 화장하다 보니 애는 식탁이 안 보이고 밥은 깨끗이 비워져 있으니까 가영이가 학교로 간 줄 안 겁니다. 가영이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자기 방에서 자고 있는데요. 아 뭐야 진짜 아이씨 어이없네. 야 근데 그 아저씨는 대체 뭐였을까? 그 아저씨의 정체도 미스테리로 남을 뻔했는데 그 다음 주 현대 아파트 살던 같은 수색조 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그 아저씨의 정체를 전해 듣고 저에게 알려주더군요.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그 아파트 단지에서 뒷산에 있는 나물이나 버섯 같은 거를 상습적으로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아저씨로 유명했는데 이전에 하도 많이 걸려서 그날 저희한테 또 걸리면 벌금이 장난이 아니었나 보네. 나중에 건너들에는 그 아저씨의 말도 강환이더라고요. 처음에 아저씨는 저희가 학교 째고 농땡이 부리는 줄 알고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냐고 꾸짖으니까 실종된 애 찾으러 왔느니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변명하길래 다시 물으니까 담배 피러 왔다고 이시직고 하는 줄 알았다고. 초등학교 새끼들이 담배 피러 학교 쨌다고 하니 너무 괘씸하기도 해서 이놈의 새끼들이 하다가도 한편으로 혼내면 또 삔또상에서 주민들한테 꼰지를까봐 살살 달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흙 뿌리고 토끼다랍니다. 저희는 그 아저씨가 유괴범이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저씨는 정작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불법 채집으로 꼰지를까봐 그랬던 거죠. 세상 참 별일이 다 있죠. 어쨌든 가영이는 무사해서 참 다행이었어요. 결국 이야기에서 소름 돋았던 건 등잔 밑이 어두웠다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도 참 왜 처음부터 유괴 납치였을 거라고 기정사실화했을까요? 이래서 초딩들은 15동그라미 넘어가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되나 봅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3스타 썰 대신 썼는데 만족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긴 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선봉의 제일먼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 나머여라 개팬더로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말머리 달아서 연락 주시면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